서울 국제집회 연구자이시죠. 박정희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극회장 박정희고요. 올해 연극제 이제 마쳤는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필요한 분들과 오늘 같이 얘기 나누고 큰 자리 마련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우선 2024년에 서울 연극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진행된 연극제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의견들을 잘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행된 서울 연극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올해 서울 연극제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일요일까지 61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공식 선정자 같은 경우 대학예술장, 계획장, 소극장, 아르코 예술장, 대학장, 소극장, 다이몬장, 커드, 눈빛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유경연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이 되었죠. 공식 선정자는 8명, 자유경연자는 30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식 선정작 8작품, 둘, 미국의 설계자, 아는 사람들이, 작업 3, 플랫폼과 데이터, 부동산 옥슈퍼맨, 통속소설이 모범돼서 나의 모든 세대부터 이었고요. 8편은 총 관객 수는 8,608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800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상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각과 세대부동 대상을 받았고요. 우수상에는 극단 바바서커스 아는 사람들이, 연극 집단판의 미궁의 설계자, 관객 리뷰단상 즉각과는 세대부동, 연출상은 연극 집단판 미궁의 설계자 안경모 연출, 희곡상은 극단 바바서커스 아는 사람들이 이은진 작가, 연기상에는 서동갑 배우, 김현 배우, 김보나 배우, 손성호 배우, 신인 연기상은 강민지 배우, 김시우 배우, 무대 예술사는 조명 디자이너 탁현선님, 이세선님 이렇게 수상하셨습니다. 자유경연자는 30편이 올랐습니다. 총 328회차 진행이 되었고요. 정확한 누적 관객 수는 저희가 집계가 안 되는 바람에 공개하지 못하면 좀 어려워서 생각합니다. 총 30편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를 보면 공연 창작서 공간 은혜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감독 프로젝트 로미오와 줄리엣 더 클라운, 나이언으로 더 빅미리 최우선을 받았고요. 우수상은 창작집단 오늘도 B, 찬 컴퍼니의 맵페스처, 극단 파수꾼의 속살이 수상했습니다. 관객 비유단상은 나이언으로의 더 빅미리 수상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6억 8,091만 9,760원이 소요되었고요. 이 가운데 사업 진행비로 4억 8,600만 원, 인건비로 1억 1,960, 1억 196만 원, 홍보비로 3,100여만 원, 사업 추진비로 6,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의 사례비가 7천만 원으로 살펴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심사비라든가 행사 운영을 위한 인력 비용,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등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 추진비로 사용된 6,100만 원은 순수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티켓 수익이라든가 참가비 등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축제를 마치고 나서 축제 참여 극단 여러분들께 보고 설명조사를 시행했어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너무 작게 보이실 것 같고, 제가 페이퍼를 나눠진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된 표 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식 선정작부터 좀 살펴보면 총 18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A, B, C, D 가로로 적혀있는 게 무기명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처리를 하였고, 총 18분. 내용은 첫 번째는 기획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거 조사했고요. 그다음 전반적인 만족도, 공연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정 업무라든가 홍보, 사진 영상 촬영, 티켓 운영 등 이렇게
세부 항목을 나눠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점수를 내본다면 연극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분야로는 공연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진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해 주셨고요. 가장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저희 사무처 축제팀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2.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은 점수를 주셨는지 각 항목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또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진 및 영상 기록의 수준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을 만족스러우셨고, 티켓 이거 지원해 주신 부분, 지원해 주셨던 부분, 이런 것들 만족해 주셨고, 지하철 홍보라든가 빠른소통의 대응에 대해서도 만족하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스러우지 못한 이야기, 개선해야 될 지점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될 점과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통합 홍보 및 언론 플레이가 너무 미흡했다. 기자 간담이 없는 축제 개최, 개막식과 폐막식이 야외 공간이라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됐다. 홍보에 예산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읽어주셨고, 자유 참가자의 공식 선정장을 관람하지 못하게 제한을 둔 것,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책 도로 내용이라든가 대학로가 어떻게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맞추셨고, 부족한 행정 능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기다가도 저들 이런 분들이 과중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서는 조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같이 가는 업무 소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적은 인력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업무 소통에서도 밀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가 분산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한 사이트가 마감되었을 경우 다양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서 예약을 해야 하는 점이 좀 불편했다, 그런 의견들도 있으셨습니다. 개선사항 말고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서 완전 행복이었는데 더 이상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향 평준화가 목표라면 45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제 분표를 떨어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사실 그렇게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향 평준화가 목표일 리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었는지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야기 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객들은 공식 자유의식 헷갈려하니 공식 선정자 입장에서는 모델만 힘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아울러 소극장의 산업식 객석에 대한 개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경연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팀에서 설명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유경연장은 총 20부분이 해주셨고요. 항목은 조금 단순하게 했어요. 극장의 만족도라는 부분을 일단은 별도로 적었고, 공연료, 행정 업무, 통합 홍보, 티켓 운영과가 있는데 이렇게 간소한 항목으로 저희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을 주셨고요. 조금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공연료와 티켓 운영, 그리고 항목이 점수가 낮았습니다. 자유경연제는 올해 45회 서울 연구제에서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었죠. 그 전에는 자유 참가자기라는 항목은 섹션이 있었지만 자유경연제라고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제안도 지원해주는 섹션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30평이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축제를 진행했고, 이거, 뭐랄까, 이 창조 방식과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다양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모습보다 추측 방송에서 진행한 것이 팀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것보다도 신문 사업을 거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퀄리티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지원서, 서울심사와 희곡심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관객 리뷰라는 다양한 리뷰를 읽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단은 보면 수가 많아져서 저희가 대한민국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왔다. 실무자의 영어 대응이 빠르고 친절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올라와서 치열하고 왕성하게 움직였다는 점, 자유경제를 갖다게 자유로웠다는 점, 다양했다는 점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식 참가자과 자유경영자의 차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유경영자 참여팀들 간에 서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 일정을 미리 조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유경영자 단체들 간의 관람 장려를 통해서 단체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객 리뷰나 노시와 관련된 페널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노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노시를 막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노시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유경제에서도 인터파크가 안 열려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내부적으로 기획자분이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파트너들은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5월 초에 무대에 올라간 작품과 6월 말에 올라가는 작품이 준비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획자를 동시에 요청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초기에 공연이 올라간 팀들은 통합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아서 제대로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은 저희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굉장히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심사 경로에 있어서 좀 일관된 직분의 심사위원 편중, 심사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밝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유의견으로 주신 의견 중에는 공식 참가자, 그리고 공식 선정자와 자유경영자기 그들끼리 교류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축제 안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모든 업무 처리의 과정과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고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좋은지 기대됩니다. 근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매뉴얼을 갖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수정해 나가긴 했습니다. 이런 매뉴얼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내년 진행에는 즉흥적으로 보이는 이런 진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막식 운영에서도 좀 미흡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역시나 작품 수가 많았던 것은 이해하지만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관람 노출은 문제 있다고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45일 서울연합제에 대한 저희 결론을 끝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올해 서울연합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내년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질문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근데 왜 추천제로 바꾸고 싶은 거죠? 녹화기라서 마이크를 쓰고 말씀드리거든요. 마이크를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릴게요. 근데 왜 추천제로 바꾸게 되셨는지 알고 싶은데요. 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왜 그러시는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자유 경영대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끝나버렸어요. 선착순이다 보니 공모를 신청하고 싶은 더 많은 팀들이 30분 안에 들지 못하는 공모 선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어쨌든 30편을 뽑을 수밖에 없다면 공모라도 제대롭게 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뭐랄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똑같을 것 같은데 추천제를 하게 되고 똑같이 이건 또 똑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추천제는 또 말고 공신하게 나올 것 같아요. 추천제는 또 말고 공신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 접수 자체는 오픈러키를 시켜보자였어요. 하고 싶은 팀들이 많은데 그것을 1등에서 30등이라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제안하는 것보다 모든 공모를 다 받고 그것이 어쨌든 추첨은 운이긴 하지만 그 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모두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서울예술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사했을 때 오늘 조금 더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의견이 나오면 예술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더 참작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성으로 뭔가 좀 더 컨트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뭐죠? 지금 선착순이 아니라 추천대로 가는 게 그 당시 이제 이사의 순위가 오늘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조금 논의해도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천제가 필수가 되는 건가요? 예술위원회에서. 예술위원회 내부에서 추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신 건 어떨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천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논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할 것인가 추천제로 할 것인가에 논의가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을 취해도 완벽하지는 않고 또 불편한 점은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선착순을 한번 해봤고 올해 또 추천제로 해보면서 계속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을 뭐 계속 얘기를 나눠도 뜨거운 얘기가 되지 한쪽으로 모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착순과 추천제가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올해 지금 공지가 추천제가 나왔죠. 그래서 또 올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일정상 공지는 먼저 나가야 되고 이거를 계속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전체 연구인들의 또 어떤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은 연구인들과 함께 투표를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차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면 어떤 또 경험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했잖아요. 예, 어떻게 그러는 건 없죠. 저기 그 공부를 좀 보니까요. 그 이번에 그 공식 참가자과 자유 참가자에 그 같이 겹쳐있던데 부분 사이로 그러면 공식 참가자에게 신청하는 사람은 자유 참가자에게 못하는 거고 공식 참가자에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공식 선정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유 경연자 추첨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줄까 추첨을 시작하는 아, 지원하는 데가 없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식 선정자하고 자유 경연자하고 지금 공모기간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자유 경연자에 들어오기 뻔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 때문에도 시간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소리는 이런데 이럴 때는 아닌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 행정력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만 하는 울타리가 뭔가 이 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쓸데없는 이제 행정력을 낭비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 행정력을 다른 데에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계속되어서 결국에 그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경영 자격이라든가 낮은 계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런 좀 포기한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런 친구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공의 8작품을 세심하게 볼 때 자료를 받듯이 저는 우선은 양식 있게 그 회원 국가의 대표님들의 인정을 믿고 그런 보조 장치를 두는 것이지 공공연이라도 집행부에서 다 일을 가서 우리 회원 만나고 하긴 안 하잖아요. 공공연이 그렇게 해도. 아니 그건 합니다. 그 시상을 물려줄 수가 없냐. 네. 그 비율 유지되는 공부할 때 그런 장치를 좀 두면, 왜냐면, 이건 좋은 사례는 아닌데, 우리도 성찰해서 돌아보면, 사회주택 제도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연극계도 연극계 전체를 보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마치 규정하는 관객과 공연하는 연극인 전국의 두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제들하고 하는 묘한 꼼수를 부려서 결국은 그 정책 자체가 실추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연극계 전체가 떠안아거든요. 근데 대다수 연극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몇몇 소수가 그랬겠지만 일종의 회원극단도 개인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극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이제 분노되는 프로라고 하는 생기니까 그 회원 극단 입장에서도 자기 극단의 단원이자 서역 회원을 보호할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 약간 사회적으로 토론적인 표현인데 책임져요. 니들이 예술 극단에 대한 숙성으로라고 불리고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서열의 공식적인 지원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잘 설명해서 플레이를 잘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처음에서 기대됩니다. 네, 정부에서 모든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서울연극제에 이걸 계속해서 예술위원회에서 예술위원을 활동하고 있는 정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좀 참석해서 쭉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듣고 이제 다음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 참가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드려진 편이랄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좀 추리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유경연작이 만들어진 거의 가장 큰 취지는 이제 앞서도 이제 우리
말씀 주셨지만 예전에는 자유 참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어느 국제를 이제 뭐 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요번에 자유유연자라고 그냥 그 프로그램 연구 바꾸고 가장 큰 차이는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지원금을 드리는데 모두 드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팀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서 그 외에가 아니라 선정 편수라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회의를 했었어요. 뭐 조금 줄여가지고 금액을 더 드리는 방법도 좀 논의를 했었고, 그런 회의 끝에서 나온 게 지금 30편 정도가 있다는 말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취지는, 공식하고의 차별성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든 지원금이 나가고, 또 경연이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식하고 자유롭고, 거기에 큰 차별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앞서 나오는 데서 그런 자유와 공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붙어있는 자유라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자유라는 이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큰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추천의 방식이라든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작품의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전에 이제 뭐 심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선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라는 그 취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좀 회의하면서 그런 뭐 법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부분 여전히 또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적 그 퀄리티 문제라든가 편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어떤 심사에 조금 그걸 제한을 주면 자유롭게 참여라는 그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는 뒤로 미뤄두고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겠죠. 취지를 살리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심사 대회장 선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들은 뭐 그런 규제 뭐 제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건 아직 계속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천 같은 방식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선착순이, 이제 하고 나서 나왔던 의견 중에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공부를 꽤 긴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선착순 강의가 딱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분? 예를 들어서 공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팀이 동시에 논의다 보니까 그냥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다 선정이 다 버렸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뒤늦게 이제 조금 늦게 출판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 공고를 이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깜빡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어떨까 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 물론 그 특정을 알고 이따 말씀드린 내년에 한번 올리게 되겠죠. 그걸 한번 또 시행을 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또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 시행이 별로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시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이 올해 2년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자리를 잡으려면 계속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게 가장 좋은가를 계속 찾기 위해서는 해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회의 때 이걸 딱 감안해서 계속 의견을 취합을 하고 어떻게 취합을 하고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 나온 거에 취합을 해서 다음 회의를 하나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해나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좀 짧다 보니까 아직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뭐가 옳은지는 지금 아직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자유라는 공식과 어떤 자유롭게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모든 창문 같은 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지원금이 나가면 제가 보니까 모든 사실 만족시키기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30개 팀이라는 게 어떤 지원금이 크든 작든 이렇게 지급이 되면 단체들이 그게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큰 건 안 되지만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어떤 30개 단체가 그 기간을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해나가면 이것이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 활성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욕을 올려주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식을 쓰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더 나은 거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이제 해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와서 여러 가지 좀 듣고 다음 회의 때 또 좀 찾아가는 방법들을 좀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제안 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연극제가 자유 참가자이 하고 있었죠. 자유 경연자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위원회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지금 또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만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그냥 의견지지만 자유롭게 다 신청하고 저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업을 30팀을 선정해서 사업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30팀이 결정이 되고 제도를 주고 그 안에서 또뭐 1등은 그 다음에 어떤 방문수에 좀 티켓을 또 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 지원 같은 개념은 또 물론 이것도 심사가 그렇지 많은 팀들이 다 하게 되는 심사였으면 이런 디테일한 어떤 문제점은 있겠지만 모두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자유와 선정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제안은 어떤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바람에 대해서 네, 흥미로운 제안 온것 같아요. 이제 사무처장하고 제가 먼저 겁을 좀 낸다면 어떻게 심사를 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올해 30단도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든 팀이 다 일단 자유 참가라는 타이틀부터 가서 나중에 30팀을 선정하게 된다면 만약 이제 60편, 70편이 됐을 때 심사위원님들이 30편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봐야 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질까라는 지점은 저는 먼저 약간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방법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뭔가 추가적인 대안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처장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행 초기니까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거가 이번에 공고가 미리 나가버렸잖아요. 좀 짧게 할 때는 공고 전에 경화자리가 아니 유튜브 때문에 안 돼요. 유튜브 지금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쓰면 이제 내년 거 2025년 거는 먼저 선행해서 본 공연하고 자유신나는 30편이 나갔는데 이런 대화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대화들은 선물이나 이런 대화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춰갈까 내지는 목소리를 가만히 하고 연계해야 되잖아요. 고소도 훔쳐마시는데 회원들한테 체감 안 되고 그 지금 사실은 헛고생하는 거랑 똑같듯이 과정과 결실을 더 잘 얻기 위해서라고 그 일정 수소를 좀 잘 세심히 삼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있어도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취약되고 한번 채로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나갔으면 좀 더 실제 오래 예비되어 계신 것들이 적극 반영,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의 수준이 일단 정확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차기만 전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저희에서 그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공연을 다니면서 그 이제 본고연은 나갈 것도 없고, 이 공연하고 있는 연구인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걸 느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작업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공연예술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노력은 이제 예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프로젝트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원액을 이렇게 한 팀에 450과 1000만 원으로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회원 수에 비하면 이 예산에 이게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450은 팀에 따라서 매달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질적인 보장도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내부적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노력을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한 건 아닌데 5번하고 8번하고 자유참가자 공공연 보고 자유참가자를 한 27편 이상을 봤는데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공연 시간 약속을. 그래서 좀 준비하는 마음은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스텝이나 배우분들 연출 전체가 그래서 미디어 관객들한테 처음으로 공연 약속에 대한 시간이 위스트로 엄청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약간 뭐랄까요 말도 없이 눈물 오가 있어요. 하고 그러면 되게 부끄럽고 막 얼굴이 오그라들거라 하게 돼요. 왜 못 지킬까 이거를.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2시간씩 3시간씩 전에 가서 기다리는데 공연 시간 일박해서 시간 맞춰 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공연 시간 자체를 지어내는 게 꽤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그게 연극계에 마치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회의 때 그 공연 주최팀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면 기왕이면 연극인들이 갈수록 내려나가 돼서 외형을 확장을 내려면 우리 안에서의 양가지의 퀄리티도 굉장히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극장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의견 주시죠. 여성님 그리고 이사장 강선숙이고 배우입니다. 그래도 서울연구협회는 대체적으로 볼 때 좀 뭐랄까 자유롭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제가 두 군데 이사를 하고 있는데 큰데 이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사들도 전혀 몰라. 부이사장들도 전혀 몰라. 소통이 전혀 안 돼. 그 이사를 딱 가면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는 지금 서울연구 이사들도 오시고, 거기, 회장도 오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했을 텐데 그런 데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들하고 거기서 할 얘기고 그런 거는 또 저도 이번에 자유 참가자에 놓쳤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번에 5월에 6월달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자 신청해라 했는데 당일날 깜빡하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허나 우리는 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한테가 기회가 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몰아주기 때문에 그 많이 줄서고 그걸로 전체 제작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 대회비가 내가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전체 제작비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허나 도움이 돼.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게 좋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데 이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하니까 이사들한테 돈을 좀 내달라고 100만 원씩만 그게 그가거입니다. 어디 100만 원씩만 내달래요. 이사회비도 50만 원씩이에요. 우리 여기 때는 10만 원 넘어가면 뒤집어주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상한 걸 이제 좀 당하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테이블 현장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난 길을 쓰고 나왔어요. 오늘 또 스케줄이 3개인데 그래서 좀 40-50명 좀 나왔을 줄 알았는데 조금 나왔어요. 좀 허망하고 나도 아쉬운 점이 많고 때로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서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사회에 소통 안 하고 합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박정희 회장님 혼자서 결정합니까? 난 그것도 좀 알고 싶어. 그것도 다른 데는 아예 소통 안 돼요. 어느 거 하물며 내년에 무슨 를 뽑는데 그 자리에 이사회라는 게 위촉장 주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나, 제가 이제 소속된 단체가 소위 연구를 배우니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발표하면서 십시일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공연도 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공연도 하고 실수가 최대한 적게 서로 합심을 해서 소위 연구협회가 다른 협회보다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일 생기고 더 크게 성장하기를 나날이 발전하기를 저는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단체를 운영하는 문제만은 같이 이제 회장단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단체는 크게, 적은 단체는 적게, 거기에 알맞게 좀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도와달라고 항상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성정부교육이지만 여성정부교육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절대 안 그래요. 좀 큰 데는 더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맞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모임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 장관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연구교육을 잘 해야 되겠어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는 서울연구교육을 해오고, 다른 데서는 회장이고, 다른 데서 또 이사고 이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서 다 잘 되기를 바라며 이사님, 회장님, 일반 회원님 다 합심하고 저도 협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얻어먹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서 나도 실망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초기화 때니까 수정을 하면서 서로 또 같이 합심하고 소통하고
내년에는 더 잘 되라고 믿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끝입니다. 아직 어떤 의견이나 뭐 제안을 아직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그냥 자신있군요. 소감이 올해 저희가 이상하신들. 참가했던 팀들 보여주신 분이 몇 분 있고 또 제가 얼굴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느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가면은 아니고요. 말씀. 네, 일단 저는 올해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가 제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에 일단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30팀 중에서 과연 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상을 예측하고 참가를 했던 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물론 들고요. 그래서 아마 1회1로 했고 처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냥 참여를 하고 공연을 더 서울연극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좀 의미를 두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서울연극제가 이런 서울연극제 자유 경연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원금을 줬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저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서 동료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질적이나 양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사는 실례가 네, 안녕하세요. 성산식당 한사로 대표 이우리중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제 연출기에 모든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저는 이번에 신명회 자유로운 참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작업이 그렇게 튼튼하다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작다고 하고 크다는 그 산으로서 올라가는 같은 굉장히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공연 올리는데 그 돈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더 홍보를 하고 관객 모집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공연을 올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거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게 그거 저희가 좀 약간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저희가 좀 더 공연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참여가 저는 굉장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연극 작업을 하다 보니 공연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체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전하고 또 하기 위해서 이런 거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냥 작업을 해서 공연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연출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면 뭐라고 하긴 한데 그런 얘기가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렇게 좀 공연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싶은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다른 단체들과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저희 작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교류하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더 나은 작품을 하고 싶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하고 저희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으로 생각이 굉장히 취약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집단과 교류하는 게 좀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지 단체들끼리 각자 참여해서 그 단체가 어떻게 교류할까, 모이는 시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다양한 단체가 함께 적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좀 함께 정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제가 조금 얘기를 요번에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건데, 서로 다른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저희가 이제 자유 참가자들이 사실은 공식 참가자 작품을 볼 수 없었던 거는 별풍이 나실지를 일치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공식 선정자 작품들이 거의 다 매진이었어요. 자석이 거의 모자라는 상황인데, 자유 참가자 팀이 30팀인데 만약에 한 팀당 10명씩 잡으면 한 300명까지 어릴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서로 교류할 때 보름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순간 예측 불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할 수 없었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에 왜 볼 수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우연히 발견한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팀이 공연이 갑자기 23시간이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 공연을 다 빠짐없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겹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연을 한 팀 끝나고 다음 팀 이렇게 깊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건데, 그 안에 공식 선정자 8편과 자유경연자 30편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시간이 겹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수요일 보면 3시 거 만드는 것들이 되게 좀 용이가 있더라고요. 시간대를 다르게 하는 것도, 토요일 2시 6시 공연 팀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관극할 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걸 좀 제안해 보면, 한 팀당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다른 시간에 공연 시간대를 잡아보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음 공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올해 해보면서 느꼈던 우리 재산분들 성추원 대표님, 혹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산분들 대표 송치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광화사라는 작품을 이제 사회 창업자에서 사회 참가자로 저희도 이제 선정이 돼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 계신 서울연합회 회장님이나 그 이외에 임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30, 40대, 20, 30대 그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처럼 다시 이 야구 판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이 자유 참가자를 하면서 우리 배우들 몇 명은 안 되지만은 굉장히 열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받겠다, 인상을 받겠다라는 자기 자기들은 생각도 있겠지만은, 제도권에서 이러한 작품을 한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배우들이 어떤 프라이버시도 갖고, 거기에 대한 또 이미지도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서울에서 좀 계속 진행해서 30편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참가 못하는 분들도 좀 더 많이 참가해서, 작품이랑 홍보가 다 있어요. 예, 잘하는 사람들, 자기 보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 무대에서 우리 배우들이 이런 그래도 제도권에서
연기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말없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30편 이내에 어떤 작품들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우리 배우들한테 이러한 자금이 크던 작품 간에 어떠한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행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더 좋은 발전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이 되긴 했는데, 제가 좀, 그래요. 혹시 한 번 더 설명해서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선착순이나 추첨이라도 달라졌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관대학서하고 정단체 자격을 다 취득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대관대학서까지 만들었는데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좀 아프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대관대학서나 이런 거 준비 없이 먼저 추천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좀 땡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천이 된 다음에 내가 자격이 된 거죠. 그러면 대관대학서하고 이런 나머지 자격 조건을 12월 말까지 또는 2월 때까지 저희가 날짜를 정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취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이 안 되신 분들이 괜히 대관대학서 하시지 않으라는 것을 듣고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면서 한 번씩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마스크 쓰시는 여성분 조금 마이크 드려도 될까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서울대학교에 자율경영자에 참여했던 팀이고요. 다이알로그 법인교육 팀입니다. 상을 받으신 분들이 오시는군요. 일단 저희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작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많은 관객들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기획도 했었거든요. 기획과 배우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었어요. 항상 지인분들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식 참가장에도 지어주는 데가 공식 참가장에도 넣었는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자율장에 해서 다행히 이제 선착순에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작품을 잡을 수도 있고 크면 끌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나름 저희 단체에서는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지원받은 금이 오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극 작품을 계속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기회를 받아서 행복하게 준비를 했었고 제가 이제 이런 큰 이제 축제 같은 거에는 처음 참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쉬움보다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움도 듣고 좋은 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저의 좀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개선해야 될 점 적어주신 것 중에 예행 사이트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좀 불편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조금 편리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예를 들면 아르코 극장에 들어가서 공연하는 팀은 아르코 사이트를 의미적으로 오픈해야 되고 또 공연을 하는 기획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이벤트를 오픈하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각종 여러 개 하고 싶은데 또 이제 그 티켓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전체 예매 사이트들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어딜 들어가도 뭐 남는 티켓이 있거나 빠르게 하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유행력 좀 벗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그 어떤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셨기에 한번 얘기해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유경영장에서 홈플렉스라는 제품 이제 스텝이라는 교육주를 맡은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극 이번 판에 오래 있지 않았고요. 이번 사실 작품이 처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가보고 처음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했는데 우선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고 이제 가까이서 연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동안 공연을 진행했는데 저는 뭐 큰 불안사항은 없었는데 딱 하나 이제 저희가 공연 바로 첫 공연 전날에 이제 셋업을 하는데 조명을 맞추다가 저희 그 물빛 장면인데 디모가 터져가지고 이제 급하게 119 그걸 통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완벽한 100% 완벽한 조치는 아니었어도 원래 저희가 조명을 되게 여러 개 써서 연출을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14개의 조명을 저희가 못 쓰고 그냥 그대로 공연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번에 만약에 또 연극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 팀들이 있다면 극장을 이제 대만을 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정확히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극장의 이제 조명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극장 상황들을 조금 도전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에는 너무 이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극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얘기는 사실 극장에서 개인 소리라서 저희가 또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글이 생길 수 있고 중간중간 제가 질문도 하나씩 드릴게요. 저희가 민영에서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현장에서 계속 나왔던 질문들인데 이제 보면 예산이 너무 분산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선정단에 조금 더 홍보라든가 뭐 대마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투자할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올해는 자유경영장을 했지만 내년에 동시선정단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자유경영장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동시선정단 쪽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뭐랄까요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뭐 자유경영장을 늘리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유경영장 편수를 늘리지 말고 자유경영장의 지원을 좀 늘리자 이런 얘기 다양하게 있었는데 사실 저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듣고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고민해 보죠. 대중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깊이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홍찬 대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착한이 홍찬 주입니다. 이번 자유경영자 넷게스처럼 작품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되게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이게 자유참가랑 정연이랑의 차이도 뭐 분명히 있었고요. 다른 젊은 연출들이나 기단 대표들을 봤을 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봤었고, 그게 뭐 능력치로 어떻게 표현됐는지는 뭐 다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았고, 저희도 열심히 했고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협회에 감사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 문제죠.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떼다가 저기 붙이고 저걸 떼다가 여기 붙이고 이런 문제로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잘 모르겠네요. 뭐가 옳을지는 모르겠고, 지금 상태로라도 자유경영자의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을 너무나 소중하게 1년에 이거라도 이 돈 때문에 정말 공연을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팀이 있고 자기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연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팀이 있어서 너무 소중한 공연이고, 그걸 또 주신다거나 보여줄 수도 없고, 팀을 또 주신다거나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공식 선정자에게 또 돈을 조금 더, 무대는 어쨌든 돈 아니면 시간인데 좀 더 드리면 분명히 좋게 공연이 나올 건데, 그에 대한 또 아쉬움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아쉬움 못 내리겠고요.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말 다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보셨다시피 자유경영자의 상을 받았던 팀들이 물론 공식 선정자의 작품과 비교를 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식 선정자를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뽑히지 않고 공식 선정자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공평하게 뽑는지에 대해서 의문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예술값으로 뽑는지, 정말 희곡이 대단해서 뽑는지, 연출의 예술값으로 뽑는지, 만약 그렇다면 신진들, 아까 젊은 연출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출발 선상에서부터 또 잘못 서 있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영자에서 비로소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서 이 자유경영자가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는 소중하다고 봐주십니다. 이런 부분들 좀 넓게 살펴서 막말로 자유경영자하고 공식선정자하고 다 같이 한번 붙여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더 괜찮은지 저는 솔직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이 아니고 아니, 근데 뽑는 기준을 나는 솔직히 공평하고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이걸 다 읽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기회를 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원편을 보시는 게 그렇게 힘드신데 공식 선정적이 몇 편이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이걸
꼼꼼하게 다 보시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남들어서 제 생각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사위원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심사하는 게 그 어떤 기계적인 그 공정성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세상에 공정한 심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어떤 것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대한 공정하고 노력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본다 보면 어느 정도 공정했느냐에 대한 퍼센트 이런 이유로 얘기해야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 공정하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심사를 해봤는데 두려워요. 내가 이거 그래도 이 작품이 더 좋은지 저 작품이 좋은지 잘 구분이 안 되게 되죠. 근데 사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전에 A, B를 놓고 비교할 때 A라는 팀이, 단체가, 그 연출이 더 좋은 작품, 또 조사한 작품 많이 했다거나, 유명한 연출이 앉혀있면,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러 심사 과정을 보니까, 계속 선정됐던 분들이 자꾸 선정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행해 보는 게 또 자유경제학의 힘이지 않을까. 올해 심사하셨던 선생님들이 제일 좋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자유경제학에서 몰랐던 단체들, 몰랐던 그 창작자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발굴을 했다고 그러죠. 그 일을 알게 됐다라는 부분이었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을 자유경제학 경우에 자기가 전문 평론가로 선정을 했죠. 실수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의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급적 현장에서 연출이나 배우나 이렇게 해서 현장 작업자들하고 연관되는 분들을 피해보자라는 것과 평론을 보는 그 시각들에 대한 전문분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해 심사위원을 저희가 의료적으로 평론가들도 이렇게 5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참가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저기 오늘 말씀 안 하시는 여성분 예. 마이크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어느 분은 먼저 하셔도 돼요. 그럼 송시호 대표님 먼저. 아까 제가 이제 30여 편 정도의 자유경제학으로 이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대표나 아니면 그 외에 연출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면, 여기 공식 선정자로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연구, 지금 연합과가 참 많잖아요. 많은 배우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작품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발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품을 올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응원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제도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유경영대학에 참석하는 이런 팀들을 좀 더 누렸으면 참 좋겠다.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 젊은 분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연구계가 젊은 팀으로 해서 더 좀 활발하게 또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좀 늘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서울 옆에서 좀
그런 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심사위원,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오는지를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네. 어떤 분들이 또 언제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선기를 가지 말고 이 새로운 젊은이나 이렇게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쪽에 분수를 맞춰서 기회를 좀 많이 주어서 연극계가 더 젊은이 바다로 갈 수 있는 쪽에 기회를 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쪽에 우리 서울연구협회나 한국연구협회에서 좀 많은 시위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때 기업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나이는 대표를 맡아서 왔는데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인 배우 상도 좀 연기자들한테 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도 좀 더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아주 참신한 분들, 네, 그분들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그런 심사 기준을 해서 공평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연극회가 보면은 거의 그냥 유명한 극단, 유명한 배우들, 알려진 배우들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젊은 배우와 연출들의 모습을 맞추자. 그리고 좀 30편이 아니라 점점점 40편, 50편 올려서 기간을 좀 넓게 접어서고 그런 장을 만들면 좀 더 연극계가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또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티켓 수익이 여기 이제 문제집 중에 자유공연작이 있어서 공식 선정작 관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관객이 제가 볼 때 한 40% 정도, 티켓 수익은 한 30%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유공연작까지 되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홍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짐작입니다. 아니면 올해 공식 선정자 팀들이 관객 동원력, 고객이 좋았던 거겠 제품이 재밌어서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자유경연자의 부분에서 오히려 관객을 나눠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흥목이 되면서 관객적으로 구입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한두에 더 해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티켓 수입이 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았어요. 저희가 티켓 수입 예전에 상금을 다 지불하지 못했거든요. 상금을 지불하는 건 항상 모자랐는데 올해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협회 운영비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설문은 주로 참가팀 위주로 하신 거죠? 네, 참가팀 질문이 있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몇 명을 해놓았는데 사실 지원 설문에 응해 주신 분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설문은 주로 이제 공식 선정자 팀하고 자유연구를 나눠서 참가팀에서 했던 거고요. 이쪽 부분은 주간 점수를 이렇게 보면 높은 점수가 나와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구나라고, 물론 더 나쁜 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응하지 안 하셨겠죠. 그래서 설문에 응한 결과는 조금 평균 이상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순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자유 토론이 말씀하셔서 예, 뭐 혹시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단축되기 좀 이르긴 한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이거는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께서 의견을 좀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도 나오고, 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사, 경연에 대한 심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접대하고, 사실 이게 학자라기보다는 계속 발전시켜서 좋은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참가자는 사실은 이제 경연에 크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사실 경연하는 건데, 자유경연이라는 것은 경연이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축제 경연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협회에서 경연보다는 지원이 좀 더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30개 팀한테 소위 좀 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경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했을 때 일단 단체상만 지금 전부 만들었어요. 단체상을 만들었고, 그 단체상을 이제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심사위원 구성도 이제 일단 평론가 구성. 그것도 나왔던 취지는 여러 분야의 이제 선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가장 항상 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조금은 그런 어떤 공정성 시기랄까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도 있었고, 분명히 일단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말씀 나누신 것보다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상이 저희가 단체상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어떤 애초의 취지, 자유경연에 지원해주고, 축제 느낌으로 취지를 생각을 하면, 시상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좀 바꾸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 갑자기 고민이 한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상대로 바꾸거나, 아니, 시상대로 바뀌면 여기 나왔던 설명에 심사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구체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참석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시고, 기존의 지금 시상식이 단체로만 이루어졌는데, 이걸 좀 늘리면 개인상을 추가한다거나, 이게 좀 상을 좀 늘리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방식 가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다시 구성할 수 있죠. 이 다른 방식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그 의견이 있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유 경영자들이고, 자유 경영자, 공식 선정자에서는 신인상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 못찾게 자유 경영자에 있는 단체나 행정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보면 자유 경영자에는 대상 취업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의 바람은 자유경영들이 공식 선정자들처럼 자유경영자에게도 좀 그런 상을 주면 어떨까 배우들한테. 그분이 애매모호해요. 일본편은 공식 선정자리가 하고, 또 자유경영자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연극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다른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경영자로 좀 내년부터는 어떤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배우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잖아요. 이번에 저희 극단 자산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쓰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제목권에 들어와서 경영자에게 자기도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 여배우를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주시는데 그 위에 이제 다른 배우들, 전문 배우들도 있고, 거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올라오는 배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편, 40편 올려서 여기서 신비를 발굴하고 살도 주고 하는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 다른 분은 좀 보내주세요. 네, 저는 시상보다 이 서울자유 경영장이라는 게 축제처럼 좀 자리가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 선정자들에게 이 자유 경영장보다 좀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계속 공연할 수 있는 줄 알릴 수 있고 새로운 분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상이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만든 거보다 이게 정말 외국인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죠. 다른 이제 보러 관객들도 이걸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축제라는 인식이 좀 계속 쌓일 수 있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 저희가 그 최우성이랑 뭐 대상 이런 거 지금 여기 와서 하거든요. 연극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상을 받아도 나를 여기 와서 인지를 한 거라서 그럼 정말 그냥 일반 관객들이 저기 대한민국에서 공연을 보면 관객들은 정말 얼마나 이걸 인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건 정말 축제야, 우리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야 이런 게 좀 형성되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야 참여를 저희가 더 진행할 수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30개, 50팀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걸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거를 괜찮죠? 서울연구체 자유경영장 참가 기준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차 가입일 충족 목표로 준비를 해보셨습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영장 전단체 기준을 12월 말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공모가 당겨지면서 저희가 3차 가입 때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공고로는 공고 마감일까지,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점을 들어주시기 위한 없으신지요라고 질문이 왔는데 이건 공고 마감일까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술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4차 마감일까지 즉 연말까지 전단체를 득하면 가능하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위원회에서 다시 다뤄볼 만한 그거를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땡겨지면서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대관계약서 같은 친구를 논의할 수 있지 않죠. 저기 학사로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건 그냥 특별히 답변을 원하는. 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노력하고 참 이게 한 번에 훅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가 자꾸 이제 넓혀가다 보면 홍보도 더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않을까. 지금 이게 서울 연극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고객의 문제가 뭐 연극 전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뭘 조금 잘해서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보통 저희가 지인 관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전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유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려면 축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말을 꺼내본 거였습니다. 저희도 그 참여 단체들에게 조금 같이 필요했었던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5월부터 6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5월에 그 공연 초반하시는 그 공연팀들은 자료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적 빨리 그 팜플렛이나 홍보 자료를 오픈해야 되는데, 영상 이런 거는 공연팀들이 이제 늦으면 또 어떤 팀, 이쪽은 팀 빼고 어떤 팀 것만 먼저 하고 막 이러면서 복잡한 것도 있죠. 그래서 영상을 아마 어느 순서대로 그냥 막 노출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단체에서도 기획 작업을 좀 일찍 할 수 있으면, 근데 물론 그러기 힘든 여러 여건들이 있죠. 공연 계획 잡기도 그렇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영상 자료를 미리 만들기가 쉽지 않긴 한데, 이제 그런 기획 작업들이 단체에서부터 조금 일찍 이루어지면 저희도 그거를 당겨서 하고, 그래서 홍보 기간을 좀 넉넉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의논해서 해보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시상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거는 정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게,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작업을 할 때 중견 연출이 배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거기 또 참여의 동기가 또 되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작품은 좋은데 연출이 된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어되는데 그 인물 자체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 시상 제도가 있다 이러면 내가 또 전하게 되면 그런 또 마음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상. 네, 개인상. 저는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아까 시상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서울연극제에 참여해보지 못해서 내년에 좀 참가를 해보려고 자유경연장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러 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시상제도는 공식 선정작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방식이 뭐 무난한데 축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연극하고 보고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축제 분위기를 내서 다양한 작품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축제가 부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올해 시상하는 것을 몰랐는데 자유경연장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줬다는 거에 좀 놀라웠거든요. 왜 이래야 되는가? 축제인데 이건 좀 평론가들이 점수를 매겨야 되나?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관객 리뷰단 상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차라리 시상한다면 30개 중에서 베스트 11이라든지 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해서 좋은 연극이었다라는 것을 다음 공연에도 자기가 쓰고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서 베스트 1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해서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1등급, 2등급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즐겁고 부흥할 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5, 베스트 11 이렇게 뽑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숙제가 있긴 있어요. 이 중에 한 작품을 다음 연도 공식 선정작으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사실 원래부터 이제 이걸 만들 때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까지 줄 생각은 못했는데 한 작품 뽑아야 되지 않겠니? 한 작품 뽑다 보니까 한 작품만 뽑기 좀 그렇잖아. 2등 같은 것도 되게 사실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해서 공식선에서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좀 어쨌든 주신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깊이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두 분의 의견에 일단 지지를 보내고요.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올해 충격이 그거잖아요. 한 작품을 내년에 서울국제 본선에 넣는다. 저는 사실 서현 임원님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화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몰래기도 했고 이게 축제를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허들이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축제로 간다라고 하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숙성도에 대한 질병이잖아요. 집회와 현장이. 이거는 매우 바람직한데 내 대상의 한 작품을 본전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은 허들을 과감하게 또 낮춘 기회 수준이니까. 어쨌든 지역의 질점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질적으로 잘 지향하되 되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늘 굉장히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사실은 영국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기의 역할인데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사실 4,000명의 의원에 주로 이제 정형 개념으로 활동하는 그 소위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그 실제 활동을 거기에 축제가 사실 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연극제나 자유천하장, 그 전문연극제 같은 거 말고 사실 전체 인원 대비 공적인 축제는 되게 전 착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여러 임원분들이 고생하는 많은데 예산 문제도 실제 매우 중요한 건데 이 회장님 문제가 끙끙 앓는 문제냐. 그러니까 연구자는 저도 굉장히 반성하는데 연구라는 제일 정작 중요한 게 사업계획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한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제일 취약점인 것 같아요. 협회나 연구기 개개인인데 이 부분을 정부를 만나거나 서울시 만날 때에 다 협회장들의 이름만 여기고 말아버리는 현장의 좀 약간 소극적 내지는 무관심도 연극계의 공적 공연예술 예산을 많이 축적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헛수들이 된다.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실직 사회적으로 우리 연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도 높이고 전달하고 다양한 활동을 비즈니스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로 굉장히 작은 소수의 협회장들이 끄끄 앓고 고생하고 현장에 연극하는 분들은 자기 작업 하시느라고 또 한없이 어디에 집중하니까 이 중으로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난의 대문이라. 그러니까 공연예술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갈수록 이 가난이 심화된다고 봐요. 굉장히 심각한 숙제로서 그 부분도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연구인들하고 집회부가 각도로 출구를 찾는 노력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좀 정리하면 축제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지장적으로 좀 설명했으면 좋겠고 이거 그 티켓, 골드 티켓 하나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건지 저는 없애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정도 한 입장에서 실지 서울연극제를 못 나가더라도 쉽지 않은 제도로 본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연극제 집행력을 과감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허들을 낮추는 역할도 또 이끌리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또 고민을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서 보겠어요. 마이크 좀 주세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생각해보는 게 저는 이런 축제 말고 다른 축제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모두 다른 축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참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축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그 다음에 올 것이며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영국제라고 하기 때문에 순수 예술의 성격이어서 100%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약간의 그 관계를 얼마나 흡입하고 그 관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연극 게임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조금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연극제가 페스티벌이 된다면 다른 지역의 연극제에도 약간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제가 일단 쉬운 것 같아서 축제가 되고, 뭐 사실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반대하실 분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자, 뭐, 시간이 더 있긴 있습니다. 편하시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받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님을 위해서도 다른 말씀 드리면 지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답변 드리고요. 방송 이후에는 서울연극회 이메일로 이후에도 의견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극회 이메일은 프로그램이 그냥 메일에 서울연극협회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홈페이지로 메일을 우리 공식 이메일 주소가 있고 저희는 딱 그 메일 주소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제목만 서울연극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항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드신가요? 예, 긴 시간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소소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진짜 바람 한번 잘 썼어요.